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시각 강사를 하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먼저 2021년 한국사회치과학기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주제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신체활동량 분석 연구, 국제 신체활동 설문지 GPAQ를 활용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신체 활동의 감소,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당뇨 유병률은 13.8%로 나타났는데, 2012년 11.8% 대비해서 대략 2%가 상승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한국인에 있어서 질병 부담이 가장 부담이 높은 질환이라고 보고되고 있고, 당뇨병 환자의 증가는 결국에는 개인과 사회의 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인슐린이 결핍된 질병이고, 제2형 당뇨병은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중에 당뇨병의 환자의 약 90%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은 대략 1.4에서 5.8배, 급성심근경색은 2에서 4배 정도의 높은 발생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 당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당뇨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운동이나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 움직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불충분한 신체 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은 성인의 건강을 위해서 중등도의 신체 활동은 150분에서 300분 실시하거나, 격렬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75에서 150분 정도 권장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 활동을 혼합해서 일주일간의 총 신체 활동량이 600매시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을 위한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주당 최소 15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GPAQ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02년에 개발된 설문지인데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세계 영역, 일 관련, 여가 활동, 그리고 장소 이동에 관해서 각각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설문지입니다. 이러한 GPAQ는 최근 현재 우리 전 세계에서 50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설문지입니다. 최근에 건강 및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 신체 활동량의 영향을 규명하는 역학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 GPAQ를 활용하는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66.0%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약 37%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 뇌졸중, 암과 같은 질환의 중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결국엔 신체 활동 부족을 꼽고 있고 질병에 대한 예방 전략으로서 신체 활동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당뇨병과 다양한 운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량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고 특히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국가 통계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에서 GPAQ 자료를 활용하여 총 신체 활동량을 계산하고 그러한 신체 활동량을 바탕으로 ROC 커브 분석을 통해서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신체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증진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에서 인슐린 측정지가 있는 제6기 3차 연도 즉 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2015년도 자료는 참여 대상자가 총 7,38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만 19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였고 임신 중인 여성도 자료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의 공복시간을 미주수한 자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측지가 있는 대상자는 제외해서 총 3,928명의 자료는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활용한 자료는 총 3,45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남성은 1,489명, 여성은 1,963명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실험 설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종 분석 대상자 3,452명의 자료를 활용해서 ROC 커브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였고 그 운동량을 기초로 해서 신체 활동량이 적정한 그룹과 신체 활동량이 비적정한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 따른 각종 변인의 차이와 그리고 그룹에 따른 당뇨병 위험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본 연구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사람, 그리고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그리고 현재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구 사회학적 그리고 건강 형태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현재 흡연 여부, 알코올 섭취 정도, 수면 시간,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 자료를 활용하였고 신체 계측 자료는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혈압계를 통해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혈액 변이 자료는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농도, 그리고 중성지방 농도,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화혈색소, 인슐린 자료를 활용하였고 또한 호마 IR, 호마 베타셀 등은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 활동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 활동에 관한 설문은 WHO에서 개발한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 한글판 GPAQ를 활용하였고 이러한 GPAQ는 평소 일주일 동안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중강도 활동을 여가 활동, 일, 이동으로 분류하여 각각 일주일에 며칠 하였는지 그리고 평균 몇 시간 그리고 몇 분 하였는지를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 활동량, 일 활동량, 여가 활동량을 산출하였고 이 활동량을 모두 더한 값을 총 신체 활동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와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명목형 변수는 사례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적정 신체 활동량 컷오프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드 캘큘레이션 19.4.1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ROC 커브 분석을 하였고 ROC 커브 분석을 통해서 AUC,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유된 지수를 확인하였고 특히
뉴덴 지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최적의 컷오프 값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컷오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 활동량 적정 그룹과 비적정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그룹에 따른 각종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P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해본 t테스트와 카이스퀘어 검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에 따른 당뇨 유병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대상자는 3,452명이었고 이 중에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55명으로 3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량 ROC 분석 결과값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남성은 AUC 값이 0.557, 따라서 컷오프 값은 720매스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AUC 값이 0.552, 컷오프 값은 540매스로 나왔습니다. 두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ROC 분석을 할 때 AUC는 컷오프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AUC 값이 0.5 이상이면은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5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신체 활동량과 관련된 선언 연구에서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성인의 건강을 위해서 중등도의 신체 활동을 150분에서 300분 실시하거나 격렬한 강도의 신체 활동을 75분에서 150분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였는데, 이를 신체 활동량으로 환산하면 약 600에서 1200매시로 나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을 위해서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 활동을 혼합하여 일주일간의 총 신체 활동량이 대략 600매시 되어야 된다고 공고한 연구 결과와도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량 그룹에 따른 변인의 차이입니다. 컷오프 값을 기준으로 해서 IPAG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그룹, 그리고 PPAG는 신체 활동량이 적절한 그룹인데, 남성은 AUC 값이 720으로 나왔기 때문에 720을 기준으로 해서 IPAG는 720 미만인 그룹입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그룹은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값이고, 파란색은 IPAG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그룹입니다. 보시면은 나이, 그리고 허리둘레, 그리고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농도, 그리고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인슐린 농도, 그리고 호마 IR, 그리고 이항기 혈압, 그리고 현재 당뇨 유병률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컷오프 값 540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IPAG는 540보다 적게 신체 활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신체 활동을 적게 한 그룹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연령, 허리둘레,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농도, 그리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그리고 수축결합, 이항결합, 그리고 당뇨 유병률에 있어서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 그룹에 따른 당뇨병 유병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그리고 당뇨병 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인 나이, 총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음주 정도, 현재 흡연 여부, 그리고 수면 시간을 모두 고명량으로 보정한 모델 2번 값을 보면 되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면은 당뇨병 유병 위험도가 1.29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1.287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AUC 값이 ROC 커브 분석 결과 AUC 값이 적절해서 신체 활동량을 이용해서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신체 활동량은 남성은 720맷, 여성은 540맷으로 나타났고, 최적의 신체 활동량을 기준으로 신체 활동 적정 그룹과 부족 그룹으로 나눠서 각종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 활동이 부족한 그룹이
당뇨 관련 변인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병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신체활동 부족 그룹이 신체활동 적정 그룹보다 남성은 1.298배, 여성은 1.287배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720m, 여성은 540m 이상으로 신체활동을 실시해야 되고, 신체활동이 부족하면 당뇨병 관련 각종 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엔 당뇨병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적절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체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제언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GPAQ는 응답자가 자가기입법으로 응답하는 설문지입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조사되다 보니까 약간 정보에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GPAQ는 고강도, 중강도 신체 활동량만을 설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강도 또는 근력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저강도 신체 활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신체 활동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신체 활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당뇨 유병 관련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발표를 듣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아래에 제시된 이쪽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